이육사의 절정 보겠습니다. 몇 쪽인데요? 아이, 당연히 하던 거 맞아야지. 71. 이육사의 체크. 네?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저항시인. 항일운동을 많이 했어요. 독립운동 같은 거를. 저항 뭐라고요? 시인.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계절의 체크. 매운 계절이래. 좋아? 아니요. 부정적 현실이라고 적어주세요. 거기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 북방의 체크. 화자가 그럼 어디에 있어요? 북한. 북방에 있는 거죠. 장소인 거죠. 장수요? 북방이 북한이에요? 북쪽 방향이요. 네. 그럼 봐봐. 지금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쫓겨온 거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하늘이 지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지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고원이니까 뭐예요? 아주 높다. 아주 높음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자, 근데 북방과 고원이야. 북방은 남쪽이랑 북쪽에 대한 이야기죠. 오케이? 이것은 수평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땅 위에 서서 봤을 때 북한이 북쪽이 그냥 저쪽 그 땅은 수평 쪽이고 다른 위치인 거지. 하늘로 올라가거나 이렇진 않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북방은 수평, 고원은 수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서리빨이 어쩌다 흩날리고 있다. 어디에서요? 고원에서요. 그럼 이 고원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위에 뭐 있대? 서 있대. 그럼 화자는 안전한 상태? 아니, 위태로운 상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다의 체크.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항복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도의 의미죠. 기도의 의미.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 싶었을까? 광복을 하고 싶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뭔가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쫓겨서 아주 좁은 공간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는 거죠. 한발 제기와 디딜 곳조차 없다. 디딜 곳조차 없대. 거기에 밑줄. 그래서 아주 위태로운 장소. 그리고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력이 없음. 이러매가 뭐죠? 이러함에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함에. 이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 거보다 즉 겨울이 무지개가 뜰 수 있어? 없지. 역설이죠. 역설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뜰 수 있지 않아요? 예, 강철로 된 무지개래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영탄적 어조로 화자가 느끼는 불안함을 표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불안함 맞지? 근데 영탄적 감탄 있어요?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화자가 현재형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형 사용했어 안 했어? 없다, 오다, 서다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관조적에 밑줄. 관조라는 건 뭐다? 아무런 감정이 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아니죠? 4번 절대적 존재에 의존함으로써 절대적 존재의 의존의 체크.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 상황을 의존이라기보다 기도를 하고 싶기는 했어. 근데 극복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극복하고 싶다고? 아니 그냥 쫓겨왔다 이런 내용 위주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극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해됐나요? 반어법을 사용해 일제강점기 현실을 극복한다. 반어법이 없었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7번 이 시와 시인이 작품을 쓰기 전에 했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극한의 상황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공간의 이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쫓겨나고 이동했죠. 1번은 맞는 말.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배치해야겠어. 시간의 흐름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서 저녁, 다음날, 어제에서 그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은 2번입니다. 예? 아니에요. 또 이번이라고 실수했어요. 한시에서 사용되던 기승전결의 사단 구조 이런 거 맞는데 맞는 말인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4번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죠.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있나요? 없나요? 네. 진짜 없어요? 있어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을 건너버려야겠다.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 5번 외적 현실을 먼저 제시한 다음 화자의 내적 인식을 드러내는 선경후정. 뒷부분에 어디 보자. 외적 현실을 먼저 제시했다. 끌려왔다. 디딜 곳이 없다 라고 했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눈을 감아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겨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한용운을 알 수 없어요 보겠습니다. 한용운의 체크.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용운 스님. 보겠습니다. 어때요? 시 같아요? 시 아닌 것 같죠? 네. 쓰세요. 산문적 진술. 마치 뭐처럼 소설이나 수필같이 쓴 거야.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일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오동잎의 동그라미. 나뭇잎이에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이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뜸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하늘의 동그라미.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의 고요한 하늘에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의 동그라미. 누구의 입김입니까? 자, 오동잎은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늘은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향기는 입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를
작은 시내는 시내의 동그라미.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졸졸 흐르는 소리를 노래라고 물어봤어. 지금 문장 구조 다 어때요? 다 똑같죠? 그쵸? 그래서 뭐 일단 이 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다. 묘사아니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다의 체크. 가히 없다는 끝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달을 곱게 단정하는 저녁 노을은 저녁 노을의 체크. 누구의 시입니까? 시의 또 시의 체크 한번 해주시고. 노을은 시래. 타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말이 되냐? 너네 재를 뭉치면 기름이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역설법이죠.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다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 나의 가슴의 동그라미. 등불에 체크해서 가슴은 등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봐봐.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일까요? 하늘은 누구의 면상일까요? 향기는 누구의 냄새일까요? 시냇물은 누구의 노래일까요? 다 뭐하고 있어? 누구의 시일까요? 자연 경치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 거길래 이렇게 아름답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앞부분에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부분,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고 하고 있지. 근데 가슴이 어떻대? 그칠 줄 모르고 탄대. 뭐? 가래요. 됐고. 가슴이 그칠 줄 모르고 탄대. 이 타는 게 누구를 위한 거래? 타인을 위한 등불이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건 뭐예요? 희생정신에 대한 이야기죠. 희생이라고 써주세요. (8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역순행적 구성으로 임의 신비한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이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번은 틀렸죠.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을 구하면서 오행에서 시상을 전하고 있다. 시상전환 있어요? 없어요? 시상전환이 있으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리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승리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위하고 아래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아니요. 위에는 다 오동잎, 향기, 시냇물, 노을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 자연물이 예뻐요에 대한 이야기였지? 아까 뭐라 그랬지? 마지막 부분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해돼? 내용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수미상관이겠어? 수미상관이 아니겠어? 아니겠지?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였다. 답은 4번인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 그다음에 화자의 시선이 발자취 얼굴 시내 저녁 노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맞나요? 발자취 얼굴 시내가 맞아요? 오동잎 하늘 향기 시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이 시에서 절대자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가 아닌 것은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이거 다 뭐야?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었지? 1번부터 4번까지는. 5번은 뭐야? 나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러면
자연 이코르 절대자의 속성이다. 자연은 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관점에서 본다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